자, 항상 결심만 하는 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왜 돌려야 할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결심만 하고 그 결심의 성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임 누구한테 돌려야 하나? 왜 그런 걸까? 하는 것들. 자, 그래서 55페이지를 보면은, 자, 본격적으로 최면을 통해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면 중에서도 후최면 암시를 보겠습니다. 후최면 암시란 피암시자에게 최면에서 깨어나면 일정한 행동을 하라는 암시를 거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최면 상태에서 깼을 때 암시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면사가 최면 상태에 빠진 피암시자에게 1시간 후에 창문을 열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최면에서 깨웁니다. 그러면 피암시자는 아무 일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1시간이 지날 때쯤에 불안을 느끼며 창문을 엽니다. 암시를 줬던 일을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창문을 왜 열었냐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더워서라든지 아니면 답답해서라든지 등의 변명을 댑니다. 피암시자는 최면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의지로 그 문을 열었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유의지였음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존재를 아는 우리들은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란 것도, 그리고 그가 제시한 이유도 진정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것은 최면사의 암시가 현재의식을 통해 실행에 옮겨진 것에 불과합니다. 잠재의식 안에 각인된 하나의 인상은 현재의식에게 충동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현재의식은 그것을 받아들여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일을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했냐는 질문에 더워서라든지 답답해서라든지의 이유를 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그저 만들어낸 이유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곳은 잠재의식입니다. 자,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사실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 현재의식이라고 불리는 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살고 있다라고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다뤘었죠, 한번. 그죠? 우리 잠재의식에 이미 기록된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그 시나리오대로 가게 된다. 사실은 그게 당신의 의지가 아니다. 의 한 증거인 거죠. 그죠? 증거. 잠재의식에다가 어떤 암시를 걸어 놓으면 그대로 하게 된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른 것도, 우리가 의지력이 좋은 것도, 우리가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항상 부끄러워하는 것도 다 잠재의식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현재의식에서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을 해도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잠재의식에서 믿고 있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위에 그 예시를 토대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변화시키기가 힘들지만 어떻게든 변화를 시킨다면, 즉 그거 안에, 그러니까 잠재의식 안에 어떤 새로운 인상을 각인시켜 놓는다면 현재의식은 반드시 그 변화를 바깥으로 나타낸다는 것, 즉 새로운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변화는 현재의식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만듭니다. 왜 상상이 현실이 되는가에 대한 근거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과학적인 것도 있고, 혹은 이제 어떤 뭔가 사례, 증거들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들도 있고 하죠. 그래서 자, 67페이지를 보면은 현대과학은 뇌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객관의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객관의 세상에서 내가 현재 어떤 위치이고 어떤 모습인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현실과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오감과 이성에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중요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오감과 이성이 주는 정보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가능성은 우리가
잠재의식을 우리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약간 과학적인 부분들도 들어가는 거죠. 자,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레몬을 지금 한 입 크게 베어 문다고 상상을 하면은 입안에 이제 막 침이 막 고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레몬을 실제로 먹을 때랑 똑같은 뇌의 부분에서 자극이 온다고 연구 결과가 있죠. 그런 것처럼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객관적인 세상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내가 뭐 스펙이 어떻고, 내가 뭐 환경이 어떻고, 내가 뭐 부자고 부자가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새로운 사실을 나의 새로운 관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것을 잠재의식에다가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그리고 내 잠재의식은 현실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잠재의식이 이 변화를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가 지속적인 암시, 그리고 두 번째가 반복적인 경험인데, 지속적인 암시는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저한테도 몇 번 그랬는데, 만약에 포밀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죠. 아, 충카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죠. 저 피곤하지 않은데요? 저 너무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10분 뒤에 또 다른 포밀리가 또 말을 해요. 아, 충카님 안녕하세요. 근데 충카님 오늘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럼 저는 또 말하겠죠. 아, 저 안 피곤한데요? 괜찮은데요? 라고 말하면서 마음 한켠에 내가 피곤해 보이나? 피곤한가? 이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방송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뭐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야, 충카야 너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라고 또 말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나 진짜 피곤한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다 말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을 쌓아가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다는 그 사실을 잠재의식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피곤해지는 증상들이 눈에 드러나요. 봐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생각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이 아프다는 것, 피곤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새로운 확신은 잠재의식의 변화를 만들고 현실에서도 그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뭐냐? 암시가 진실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날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사실로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피곤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정말 피곤해지고 심지어는 몸이 아플 수도 있겠죠. 아, 뭔가 몸이 안 좋아서 피곤한가 보다 하면서. 그죠?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 계속 말을 하니까 그것에 세뇌가 돼갖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는 경우들. 그게 첫 번째 이제 잠재의식이 바뀌는 예시고요. 두 번째는 지속된 경험을 통한 변화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고층 빌딩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층 빌딩에서 유리창을 닦는다거나 공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무섭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누구나 무서웠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높은 데서 창문을 닦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아저씨들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올라갈 때마다 무사히 내려왔어요. 안전한 걸 이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경험에 의한 잠재의식의 변화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게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수많은 경험을 반복해야 되고 수많은 암시를 들어야 돼요. 아까 들은 거는 이제 3번 만에 바뀐다고 했지만 사실은 3번 만에 바뀌진 않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느샌가 내 무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나도 모르게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이걸 이용한 방법이 이제 뭐 어포메이션, 확언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가? 그러게?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바꾸는 게 이런 방법들인 건데, 근데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더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룰 건데, 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징크스도 그런 거죠. 징크스도 내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은 그게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 77페이지가 재밌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자,
항상 결심만 하는 나, 그 책임을 누구에게 왜 돌려야 할까?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항상 결심만 하고 그 결심의 성과,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책임 누구한테 돌려야 하나? 왜 그런 걸까? 하는 것들. 자,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엉덩이가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컴퓨터 게임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책상에 앉은 지 1시간도 못 채우고 일어섭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납니다. 의지가 없는 아들에게 왜 그것밖에 못하는지, 누구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온갖 비난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학생 본인도 자신의 결심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자학을 합니다. 왜 나는 결심만 하고 지켜내지 못하는지, 왜 난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 자신을 계속해서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학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조금씩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즉, 의지 없는, 매번 결심만 하는 사람이 나야 라는 이미지를 진심으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커다란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이거 들으니까 뭔가 확 와닿지 않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나는 의지가 없어. 내가 항상 이렇게 끝을 못 봐. 나 되게 한심해. 뭐 이런 자책들 하잖아요. 그 주변에서도, 야, 너는 항상 말만 하고 왜 너는 결과를 끝까지 하지 못하니? 너는 의지 박약이야. 이런 말들 주변에서도 듣고 스스로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악순환을 만든다는 거죠. 자, 엉뚱한 가정이겠지만 만약에 최면사가 전날 밤 학생에게 책을 펼치는 순간 지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컴퓨터 게임에 대한 욕구가 간절해진다고 암시를 걸었다면 과연 누구를 비난해야 할까요? 물론 누구도 그런 후최면 암시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영화 올드보이에서나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것과 비슷한 일이 그 학생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최면사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공부가 지겨운 것이라는 암시를 심어줬습니다. 부모님의 공부하라는 말은 공부라는 것에 의무감을 심어줬고, 게임을 그만하라는 말은 게임은 하고 싶지만 못할 정도로 재밌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선생님의 지금 잠깐만 참으면 나중에 편해진다는 말은 공부란 역시 지겹다라는 암시가 있고, 친구들의 지겨워라는 말에도 공부가 지겹다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도 계속해서 주변 상황들은 공부가 지겨운 것이라는 믿음과 게임은 재밌는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게임이 즐거운 것이어야 할 이유도, 공부가 지겨운 것이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것은 하나의 중립적 사물에 연결된 하나의 관념일 뿐입니다.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후체면 암시로 바삭하게 튀겨진 닭다리를 보면 군침이 돕니다. 저녁만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우동 한 그릇이 구미를 당깁니다. 라고 암시를 준다면 아마 어떤 결심도, 어떤 의지도 이 암시를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물론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그런 후체면 암시를 걸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 안에는 그것과 비슷한 암시가 각인되어 있고 계속해서 자신의 무지가 그것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닭다리에는 항상 그렇게 맛있다라는 인상이 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식주의자들에게는 혐오식품으로 취급되어 생각할수록 속을 메스꺼리게 만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킨에 대한 광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감탄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아무런 저항 없이 그 암시를 받아들인 것이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한 영국 여성이 3개월 만에 35kg의 무게를 뺐다는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여성은 최면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위가 골프공만 하다는 인상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켰습니다. 아마도 이런 계속된 체면이 자신의 위를 굉장히 작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잠재의식이 그것이 해야 할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간섭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가혹한 말을 당연히 던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암시를 받아들인 자신의 무지를 탓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가 없다고 자책하거나 내 결심은 언제나 말뿐이었다고 자책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 원래 어떤 결심도 잠재의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의지가 상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면사님 저도 만나고 싶네요. 그쵸.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최면사가 내 잠재의식을 바꿔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울 수 있습니다. 뭘 배울 수 있냐? 왜 내가 항상 작심삼일이냐? 자, 내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말들을 들어왔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금의 내 모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으로 봤을 건데 나는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분명히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에이 1, 2주 뒤에 안 하겠지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할 때 봐봐요. 어떤 이유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했죠? 잠재의식 속에서 원하는 걸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잠재의식이 항상 힘이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은 게임은 좋아, 즐거워, 재밌어 라는 인상은 있지만 공부는 재미없어, 지겨워, 고통스러워, 그런 안 좋은 수많은 인상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게임 혹은 이제 뭐 유흥의 길로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사실 공부는 재미없고 게임은 재밌어라는 게 누군가가 우리한테 준 암시, 인상일 뿐이지 그게 팩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를 하기 원한다면은 공부에 대한 이 인상, 믿음, 생각을 바꿔주면은 우리가 작심삼일이 아니라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가진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내 인상, 관념,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이 포라클 채널에는 부모님 세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아이가 있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 좀 해.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말들이 아이를 공부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별로 안 하셨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물론 하라고 할 때도 있었지만 크게 잔소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중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충카야 왜 공부를 안 해? 너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라고 말을 계속 했으면은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부를 평생 열심히 한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듣는 정도 괜찮습니다. 가끔. 근데 자주 안 들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서 평상시에 내가 어떤 말들을 하면은 우리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세요. 공부에 대한 좋은 인상, 기억, 생각을 심어줄 수 있으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가 공부를 할 겁니다. 명상도 있잖아요. 명상도 지금 진짜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명상도 이게 명상은 어려워, 재미없어, 지겨워, 시간이 많이 필요해. 명상은 지겨워, 왜 하는 거야? 이런 수많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명상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명상은 재미있어, 유쾌해, 명상할 때마다 너무너무 신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게 있어요. 이걸 꾸준히 하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생각, 관념,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즐기면서 노력 없이. 왜냐하면은 잠재의식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될 겁니다. 왜냐? 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할 때 힘든가요? 힘들지 않습니다. 하라고 하면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쇼핑을 좋아하는데 쇼핑하러 갈 때 힘든가요? 힘들지 않죠. 쇼핑하러 갈 때 얼마나 신나요.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 않고 옷을 입어보는 것도 힘들지 않고 즐겁잖아요.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지식이 쌓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차 전문가가 됩니다. 그게 이제 잠재의식이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을 할 때의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힘들이지 않고 어떤 것에 달인, 전문가가 되는 거죠. 노력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잠재의식의 힘인 거예요. 내가 뭔 걸 하지 않는다. 그거는 잠재의식의 거기에 대한 내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제게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최면사가 되면은 제 주변에도 저에게 좋은 최면사들만 모여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최면사인 거죠. 좋은 얘기만 해줄 거잖아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니까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최면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자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행복한 사랑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포라클 채널 방송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여기 있잖아요. 그런 주파수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물들게 될 겁니다. 예.